주택의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 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집은 없습니다. 반려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 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쪽에 월 5만 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 방 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종이 짱돌을 힘껏 던져서 정치를 심판했지만 거대 양당은 청년들과 44%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 복원이 아닌 오로지 3.7%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에만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주거빈곤 가구는 228만 가구로 인구수로 추산하면 약 600만 명의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시절 반지하와 옥탑방은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 항목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 테이블 위에 최저 주거 기준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국토위 활동 1년이 되도록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가구 구성과 주거 문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방치되어 왔고 극심한 주거 불평등은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는 누굴 위한 국회입니까? 국회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투기 꽃길이나 깔아주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G10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려면 다 내 집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과 집 없는 서민에게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 안심사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 주거기준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현실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39만 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택, 준주택으로 분류돼서 최저 주거기준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왔습니다. 둘째, 1인당 면적 기준을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했습니다. 2인 이상으로 가구 원수가 늘면 필수 시설 면적 14제곱미터에 추가되는 1인당 8제곱미터를 곱하여 면적 기준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수준 향상, 평균 주거 면적 변화, 국제 수준 등을 종합해서 대폭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가구 구조와 주거 문화의 변화 양상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취사 및 휴게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 유형별로도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인당 최소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게는 독립 공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등 달라진 주거 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 개수와 방 사용 기준 또한 현실화했습니다. 넷째, 주거의 질과 직결되는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대기 오염 등의 환경 기준은 제대로 되살렸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기준은 추상적인 선언에만 그치며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량 가능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정립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섯째,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 주거 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도심 생활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저 기준 이하로 가둬왔습니다. 여섯째,
최저주거기준 미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7번째,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정부의 우선 지원도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주택 공급과 개량 자금 우선 지원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습니다.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아동이 포함된 주거빈곤 가구가 100만에 달하는데 지원 대상 선정 시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가구 구조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거 불안은 곧 존재의 불안입니다. 청년들이 돌아가 편히 누울 곳이 없는 사회, 600만 시민이 주거권이 거리에 내팽개진 사회는 한마디로 미래를 설계할 꿈조차 꾸지 못할 불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주거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적인 시민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주거권 네트워크와 민달팽이 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25개 시민주거운동단체가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인 만큼 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